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감정 싸움이 정말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게 굉장히 큰 위협을 했어요. 자,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신 핵 폭격기로 미국의 항모 전단들을 위협했습니다. 이것도 도대체 무슨 일인지,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양제스 중국 상무위원과의 하와이 회동은 선생님과 불량 학생의 만남, 이 정도로 제가 분석을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김여정이 남북 군사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을 때 즉시 이제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양제스 국무위원이 상무위원이 만났죠. 하와이 히칸 공군기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거 논의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배석했던 비건 전 한반도 특별대표, 그리고 현재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배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바로 그 다음날 이제 회담을 했는데, 그때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휴 휴잇이라고 하는 이 라디오 쇼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휴 휴잇은 기성 CBS나 NBC나 이런 방송국의 거대 방송국의 라디오 프로는 아니고, 이 휴 휴잇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변호사가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주파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 라디오 쇼인데, 여기에 이제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제츠와의 회동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공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공유하고 중공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듣기 위한 자리다. 중공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미국인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는 중공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들으러 간 것이 아니다. 그들은 화려한 말과 선전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양제츠와의 회동을 통해 나는 그들이 홍콩과 남중국해, 인도에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바로 이념 때문이다. 그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휴휴 라디오 쇼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이건 마치 이런 걸 거야. 바로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좀 이제 혼날 짓을 해서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이제 학생부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이죠. 너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응? 그렇게 자꾸 할래? 그럼 혼내? 처벌해?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앞에서 이제 묵묵히 듣고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대답도 안 하고 있든지, 어떤 경우에 이제 반성문 쓰고 먼저 이런 일이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혼을 내는, 앞으로 우리 너 그러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선포의 자리였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분위기가 그랬다 이거예요.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그들은 안 바뀌어. 왜? 이념 때문이니까 안 바뀐다 이거야. 그러니까 걔들은 가만두면 안 돼. 바꾸려고, 바뀔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안 되고, 왜? 이념 때문이니까. 그리고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조져야 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폼페이오가 라디오쇼에서 그 발언한 그 다음날 바로 백악관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 백악관의 선언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을 대하던 미국의 소극적이고 순진한 나날은 이제 끝났다. 미국은 마침내 우리의 삶을 위협하던 중공의 활동에 눈을 뜨게 됐다.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공의 침투에 무방비로 당한 것은 그동안 정치권이 공산당에 대해 너무 순진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중공 문제를 순진하게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공격 대상은 중국인이 아닌 중국 공산당이다. 라고 6월 24일 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 쭉 전문에 보면 화웨이, 그리고 중국의 각종 이제 이 메이커의 전자제품에 심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그런 정보들이 전부 상하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또 해서 중국의 정보기관으로 미국의 각종 정보들이 빠져나가고,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국가정보가 빠져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순진하게 그동안 대해왔는데 이제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공격 대상은 중국인, 국민들, 인민들, 그분들이 아니고 공산당,
준공이야, 준공. 가만두지 않아. 라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전날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틀 후에 조치가 발령이 되죠. 어떤 조치냐? 첫 번째인데, 이 중공 고위 간부에 대한 직접 제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현지 시각 26일 최근의 홍콩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중국 공산당 전 현직 간부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제재는 중공 고위 간부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골자로 하며 대상은 홍콩의 높은 자치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중공의 전 현직 간부가 포함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중공 간부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제재는 그 약속의 이행이라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우려를 갖고 사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고 6월 26일 날 현지 시간 VOA 등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홍콩 문제 지금 심각하니까 홍콩을 저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전현직 간부들, 지금 연루되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그러면은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든지 말든지 미국 안 가면 그만하냐? 라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생각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 너 미국 비자 발급 제한이야. 너 미국 못 와. 이러면은 뭐 미국 안 가면 되지 뭐. 그냥 뭐 미국에 좀 구경할 거 많았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하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미국에 딱히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지 말으면 안 가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뭐냐? 바로 이 미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중공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한정 지금 상무부총리가 바로 이제 중국 공산당 서열 7인데 이 사람이 홍콩 문제를 이제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예요. 홍콩 문제 책임자. 이 사람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우리 군사 TV를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한정은 미국에 31억 달러의 은닉 자금이 있어요. 그리고 호주에 내연녀 그리고 이제 그 내연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지금 이 나이에 저하고 또 거의 비슷한 나이에 이제 아들을 놓은 겁니다. 자기 부인 놔두고 호주에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뭐 호주는 지금 아니니까 미국에 31억 달러가 있다 이거예요. 그 31억 달러 쓰러 가야 되는데 오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가슴 답답하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스타트고 그 다음 조치는 뭐냐? 계좌를 찾아내서 계좌 동결하겠죠. 미국은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1억 달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자, 샤오바오롱 그리고 러후닝 이 사람은 홍콩을 담당하는 이 판공실 주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공무원에서 홍콩에 파견 나가 있는 판공실 주임이에요. 이 사람들 뭐 우리는 주임 그러니까 뭐 좀 낮은 직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전직이 저장성 당석입니다. 와, 저장성 바로 항저우, 수저우, 항주, 소주 있는 그 절강성 그 저장성의 당석이었어요. 얼마나 잘 나가는 성의 당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칭하이성, 청해, 티벳과 신장 위구르 그 중간에 있는 칭하이성 그게 당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서열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정도 그 당석이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도 서열이 100위권 이내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이런 사람들 그 대만의 전 국회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뭐 거의 다 1억 달러 이상씩 수억 달러씩 가지고 있다. 미국에 계좌를. 미국에 이런 사람들 다 합해서 5천억 달러 이상이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제재를 걸어버리면 아니 돈이 최하 1억 달러가 있는데 그러면은 1,000억 이상이 우리 돈으로 1,000억 이상이 미국에 있는데 그걸 쓰러 가야죠. 예. 근데 못 오게 한다? 아유 끔찍하죠. 그런데 거기다가 둘째 이제 이 다음 조치는 계좌 동결이다 이겁니다. 계좌 동결. 큰일 나는 것이죠. 이 불법 자금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현재 비리를 많이 저질렀던 이 중공 고위 간부들은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 있겠는데 큰일 났네. 이제 그러다가 뭐 다른데 계좌 빼고 하다가 이제 들키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사인인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중공이 반항을 했습니다. 바로 6월 28일 아주 따끈따끈한 저희들만의 지금 단독 소식인데요.
미국의 항모전단 앞에 대함 타격 폭격기를 투입했습니다. 중공이. 바로 중국 해군의 H-6 폭격기 2대가 2월 28일 오키나와 인근 동중국해 상공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 라고 일본 통합망료 간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히면서 이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이 폭격기들의 운항 경로입니다. 이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똑같은 코스로 이 오키나와 제도를 관통을 해서 밖으로 나왔다가 한 바퀴 돌고는 다시 빙글 돌아서 똑같은 코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 때문에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계속 지금 분석했지 않습니까? 뭐 필리핀에 있다 뭐 이렇게 페이크를 치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지역에서 주로 여러 가지 지금 보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밑으로 많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이 정도,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 이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항공모함의 방공구역 안으로 이 H-6 폭격기가 들어간 거예요. H-6. 그런데 이 통합망료 간부의 보도 자료에는 그냥 H-6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H-6 중에서 그냥 H-6가 아니고 최신형 H-6더라. 바로 이거예요. H-6J. 바로 항모 킬러입니다. 이건 중국 공군의 폭격기가 아니고 중국 해군 항공대의 폭격기예요. 해군 항공대가 왜 이런 폭격기를 운영하나? 항공모함 때리기 위해서. 이 H-6J 폭격기는 공군용 H-6K 폭격기의 탑재 중량과 항속 거리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알려진 해군 전용 최신 개량형입니다. 중앙동체 하부를 개량해서 뚱펑 21을 개조해 공중발사 대함 탄도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선전되고 있으며 중국 해군의 A2AD의 최선봉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진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 일본에서 그린 그림인데 이 H-6 폭격기에 이렇게 이스칸데르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런 탄도미사일을 달고 가서 발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이 H-6J 폭격기에다가 뚱펑 21D를 바탕으로 한 대함 탄도미사일,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쏘는 그 상상도인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 항공모함 근처로 항공모함 킬러라고 하는 이 뚱펑 21을 쏘러 폭격기를 보냈다? 이거는 미 항공모함에게 너무너무 도발적인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통합망료 간부가 즉 일본 합참이 밝힌 사진을 보면 이런 탄도미사일은 아니고 바로 이 YJ-63 대함미사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폭격기는 최신형인데 미사일은 최고 구형이네요. 이 YJ-63은 지금 뭐 중국이 쓰고 있는 YJ-83도 아니고 YJ-83이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아주 구형에 속하는 건데 그것도 아닌 YJ-63이에요. 이건 뭐냐? 구형 실크웜에서 파생된 항공기 탑재 순항 미사일입니다. 사정거리가 200km고 비행속도는 마하 0.9 수준의 비행 성능과 500kg 탄두 위력을 보유합니다. 공대지, 공대함 모두 사용 가능하며 동급 대함 미사일보다 탄두 위력이 2배 이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구형이기 때문에 전자전 뭐 이런 것에 아주 취약한 그런 미사일로서 현대전에서 이걸 가지고 적에게 제대로 된 위협을 할 수는 없어요. 특히나 미국처럼 아주 강력한 전자전 능력 그리고 뭐 방공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함대에게는 사실은 뭐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대함 미사일을 달고 대함 미사일 타격권으로 미 항공모함을 사정권에 두고 들어갔다. 이건 이 미사일이 구형이든 신형을 떠나서 이거는 언제든지 공격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행기는 H-6J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을 쏘는 그 최신형 폭격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또 쓸 수도 없는 써서도 안 되는 이런 구형 미사일을 달고 왔어요. 이 말은 뭐냐? 중국이 미국에게 의지를 보여주되 여기에서 더 확산되는 것은 방지하는 것이죠. 야, 니들 항공모함 우리 얼마든지 때릴 수 있어. 확 때려볼 거야. 그렇지만 오늘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탄도미사일 달고 오는 모습 봤지? 이거 무거운 거야. 그리고 이 폭격기 뚱펑 21 쏠 수 있어. 뚱펑 21 너 막을 수 있냐? 못 막지.
그렇지만 오늘은 내가 너 봐준다. 실크홈 달고 왔어. 실크홈.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감히 우리 항모전단에게 실크홈, 뭐 실크홈은 이야기 안 하겠죠. 대한 미사일을 달고 와서 우리를 위협했다라고 하면은 중국 입장에 아니 실크홈이 무슨 위협이냐? 니들이 무슨 뭐 파푸아 뉴기니도 아니고 뭐 이 정도가 위협이 되냐? 이건 그냥 우리 그냥 뭐 페이로드 탑재 중량 테스트한 거에 불과해라고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내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니들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 조심해 라고 하는 거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도발적인 행위죠. 근데 미국 아직 여기에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폭격기가 과시하려던 그 A2AD A2AD가 안티-액세스, 안티-디나이얼, 그래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해서 뭐 1차 도련선, 2차 도련선,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렇게 해서 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섬의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 남중국해 이런 식으로 해서가 제1도련선입니다. 반드시 여기는 1차 방어선이야. 여기에는 우리 중국이 제해권을 가질 거야. 이제 2차 방어선은 도쿄 앞의 요코스카에서부터 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기가 이제 두 번째 방어선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제해권을 서태평양 제해권을 다 가질 거야. 이제 이게 중국의 A2AD 전략인데 사실은 그런 A2AD 전략의 최고 핵심 전략들이 바로 이 H-6J, H-6K 이런 폭격기들이에요. 그러나 이번 상황을 보면 막혔습니다. A2AD 즉 1차 제1도련선도 돌파를 못해요. 뭐 이번에는 미국이 일본이 보내줬지만 실제 이게 만약에 전쟁이고 전투다. 아유 가다가 다 죽죠. 왜냐? 이번에 이제 이 항공자위대의 이 F-15MJ 이 전투기에 요격을 했는데 오키나와 있어요. 나하 기지에. 그리고 나하 기지 바로 위에 가데나 기지에 또 미 공군의 F-15C 전투기가 있어요. 이 F-15C 전투기는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2040 F-15라고 해서 정말 뭐 최신형 F-15로 개량이 되어 있는데 현재 중국의 어떤 전투기도 이거 못 이깁니다. 하물며 폭격기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이 F-15MJ 일본 거 이거 이제 능력이 우리 한국의 F-15K 전투기급에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가장 먼저 다시 미국의 이 F-15C처럼 에이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 지금 이제 사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오키나와 일본에 있는 이 미국과 일본의 항공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A2AD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야 설명되는 이 두 남자의 상반된 표정입니다. 판세 굳어졌어요. 중국 더 이상 이렇게 전 세계를 무력으로 위협하려 하고 경제력으로 압박하려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비참한 종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양재츠와 회담하러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자기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인데 양재츠 국무부 장관은 시종일관 이날 아주 좀 굳은 인상을 보여줬어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아주 싱글벙글하는 인상을 보여줬어요. 왜?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니까 너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네가 말하는 거 난 듣고 싶지 않아. 너 자꾸 그러면 혼낼 거야. 이거 말하는 날이었거든요. 그 말 했다라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항공모함에게 탄도미사일은 아니지만 아주 구형 대한미사일을 달고 가서 어쨌든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 코 다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미국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